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중간고사를 끝내고 챕터 7장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배우게 되었네요. 마이크로 아키텍처에서는 챕터 6장에서 배운 명령어 집합에 있는 그런 각각의 명령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대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동작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랩 7에서는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프로그램 카운터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밉스 프로세서에는 명령어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가 있는데 이런 메모리를 어떻게 읽고 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동작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 카운터에 대한 설계를 진행할 건데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우리가 이미 챕터 6장을 배울 때 수행해야 할 명령어가 저장된 메모리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일종의 포인터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 카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통상 명령어는 32비트로 이루어져 있고 인스트럭션 메모리에서 하나씩 읽어올 때 32비트 단위로 읽어오기 때문에 굳이 바이트 어드레서블 메모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스트럭션 메모리는 워드 어드레서블 메모리로 만들고 PC 값은 일씩 증가하는 게 설계를 더 좀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PC 값을 증가시키면서 인스트럭션 메모리, 사실 인스트럭션 메모리는 롬으로 만들어집니다. 롬은 리드 오니 메모리의 약자예요. 인스트럭션 메모리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올라간 다음에 그 값들을, 그 메모리에 있는 값들을 동적으로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상 롬, 리드 오니 메모리에 저장하고 PC 값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값을 읽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읽어온 명령어들은 이제 하나씩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읽어온 명령어가 로드 워드 명령어라면 데이터 메모리를 읽고 또 스토어 명령어라면 데이터 메모리에 어떤 특정한 값을 쓰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메모리에 값을 쓰고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이번 실습을 통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 프로그램 카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레지스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카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카운터예요. 카운터인데 카운터는 어떤 값이 증가하는 것을 계속 저장하고 있는 거죠. 1, 2, 3, 4, 5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저장하는 하드웨어가 필요하고요. 그 저장하는 하드웨어를 우리는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물론 메모리도 있지만 여기서는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카운터를 구현을 하고요. 그래서 그 레지스터는 요 메모리 노지심의 메모리 메뉴의 레지스터를 이용해요. 레지스터를 이렇게 가져오면 여기에 레지스터고요. 여기 입력, 그다음에 출력, 클락, 그다음에 이네이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클리어. 이제 이렇게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를 의미를 좀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는 값이 증가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기 값은 0, 0이고
얘는 현재 8비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그런 카운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현재의 값에다가 1값을 더해서 그 값을 여기 다시 저장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덧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덧셈은 어리스메틱이라는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덧셈기 가져오고요. 이 레지스터의 값,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에다가 1을 증가시키면서 PC 값을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1은 상수죠. 그래서 와이어링에 콘스턴트 그리고 콘스턴트를 가져와서 여기에 붙여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덧셈기가 만들어지겠죠. 현재 레지스터는 8비트 레지스터고요. 8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레지스터고요. 8비트가 나가서 덧셈기의 하나의 입력으로 들어오고 또 상수값도 지금 8비트로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더해서 이 값을 다시 레지스터의 입력으로 넣어 주어야겠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클락이 뛸 때마다 요 업데이트된 일이 증가된 그 업데이트된 값이 레지스터로 들어가게 되고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락을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클락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클락을 이제 현재 여기 값이 0이고 0 값이 나가고 1 값이 들어오고 이 덧셈기는 0과 1을 더해서 1 값을 만들고 1이 여기서 저장 기다리고 있다가 플립플롭 레지스터에 입력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클락이 라이징 할 때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 값이 나가면 여기 1이라는 상수값하고 더해서 이 값이 만들어지고 2라는 값이 플립플롭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클락이 라이징 할 때 또 값이 저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프로그램 카운터로서 역할을 하겠죠. 프로그램 카운터. 그리고 요 버튼은 이제 클리어 신호가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 값이 1이 들어오면 이 레지스터의 값을 그냥 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요거를 이제 또 하나만 넣어줄 건데 1 값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인풋 아웃풋에서 버튼을 넣고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버튼은 누르면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누르고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 신호가 1이 들어가서 값이 0이 됐죠. 또 클락이 막 뛰어서 값이 바뀌다가도 이 리셋 신호를 주면 클리어 신호를 주면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초기화하는 때 잘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프로그램 카운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카운터 이 주소가 되겠죠, 여기. 네. 주소값 명령어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인스트럭션 메모리의 어드레스로 들어가야겠죠. 자, 이제 이 명령어 주소가 들어갈 이제 명령어를 포함하고 있는 인스트럭션 메모리를 설계해야겠죠. 인스트럭션 메모리를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는 롬입니다. 램을 사용해도 되는데 좀 더 간결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롬을 사용해요. 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은 8비트고 8비트가 주소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롬의 주소는 8비트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소가 선택됐을 때 나오는 데이터를 포트를 통해 나오는 값이 32비트여야 되기 때문에 요 데이터 비트 폭은 32가 돼야 됩니다. 이 32비트 하나의 명령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면 00이기 때문에 0번지 값이 선택돼 있어요. 그리고 출력으로 이 값이 나오는 거죠.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핀 값을 이용하는데 요 네모난 게 이제 회로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핀을 의미하고요. 동그란 게 회로에 출력으로 나오는 값을 볼 때 사용하는 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데 데이터 핀은 32비트인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출력 핀이 1비트이기 때문에 폭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에러가 발생한 거고, 이 에러는 요 출력 핀의 데이터 폭을 똑같이 32비트로 맞춰주면 똑같이 값이 잘 전달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스트럭션 메모리와 프로그램 카운터를 만들었는데, 요 이제 값을 우리가 바꿔가면서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좋은데, 지금 현재 다 0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요 인스트럭션 메모리에 값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에딧을 할 수가 있어요. 에딧 콘텐츠. 그래서 에딧 콘텐츠를 누르면 이와 같은 이렇게 생긴 헥사 에디터가 나오고요. 여기에는 11111 0번지에 112라는 값을 넣고 1번지에는 2라는 값을 넣고 0번지, 1번지, 2번지에는 3이라는 값을 넣고, 그 다음에 0, 1, 2, 3번지에는 4라는 값을 넣고요.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에는 A 값을 넣고, 그 다음에 B 값을 넣고, C 값을 넣고, D 값을 넣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모리 전체를 편집을 할 수 있고요. 요거를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imem이라고 하고 저장을 하고요. 클로즈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로드 이미지를 해주면 imem 로드 이미지를 해주면 이렇게 값이 우리가 아까 편집한 값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거를 로지심에서 편집을 할 수도 있지만 에디터 편집 요거를 노트에서 그 노트패드에서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노트패드에도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을 줄여서 이렇게 3, 4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메모리에 들어갈 값들을 우리가 저장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옛날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떤 그 명령어를 16진수로 바꾼 거 있잖아요. 그런 값들을 여기다가 써 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0번지에 있는 값, 1번지에 있는 값,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 이렇게 그죠? 저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다시 AAAAA로 바꾸고요. 저장하고 여기서 로드 이미지 해서 imem을 읽고 하면 A 값으로 바뀐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소를 바꿔가면서 이제 값이 출력이 잘 해당하는 주소의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요거는 16진수고 요거는 2진수로 본 거예요. 바이너리 값으로 보는 겁니다. 계속 바뀌고 있어요. AA니까
요 4개 요 4비트가 A인 거죠. 그래서 2, 8 해가지고 이게 10에 해당하는 A가 읽혀진 거예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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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값에 따라서 우리가 인스트럭션 메모리가 잘 읽혀지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PC 값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인스트럭션 메모리에서부터 값을 읽어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메모리에서 값을 읽어오거나 데이터 메모리에 값을 쓰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요걸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메모리를 활용해서 값을 설정하기 또는 값을 저장하고 읽어오기. 요거 지금 했죠, 우리가. 그죠? 값을 헥사 에디터를 편집기를 해가지고 각 번지의 값을 바꾸는 것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값을 파일로 저장하고 또 다시 읽어오고 하는 것들을 했었죠. 그죠? 요거 편집하고 저장하고 읽어오고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읽어오기, 로드하는 거, 이 파일로 우리가 로드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런 식으로 값을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여기 에디터에서도 편집기에서도 노트패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게 이제 요걸 좀 메모리에다가 실제 새로운 값을 읽고 또는 쓰는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실제 동작하기 전에 메모리의 값을 초기화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메모리 값을 편집하는 걸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저장하는 거, 파일로 저장하고 또 파일에서 읽어오는 것들도 우리가 초기에 작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실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동작할 때 메모리에 어떻게 읽고 또 쓰는지를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래서 메모리에서 이 부분은 이제 잠깐 놔두고요. 여기 이제 메모리 리드 라이트. 자, 이 메모리 리드 라이트는 우리가 통상 램을 가지고 사용하거든요. 램 쓸 수 있는 그런 메모리죠. 롬은 읽기만 하는 그런 메모리라고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램 메모리가 있고요. 여기는 데이터 메모리, 요거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 요걸로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하고 이제 주소가 들어가고 데이터가 나오는데 데이터는 우리가 32비트죠. 하나의 데이터를 32비트로 설정을 할게요. 32비트 데이터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클락 데이터를 쓸 때 사용하는 이제 클락이 필요하고요. 클락이 항상 메모리에 쓰는 것은 클락과 연동이 돼 있어요. 요거의 라벨을 이제 클락이라고 써줄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메모리의 구조는 요와 같이 돼 있죠. 그래서 주소가 있고 쓸 때 들어가는 데이터는 WD로 들어가고 읽을 때 읽혀지는 데이터는 또 RD 포트로 나오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죠? 그리고 쓸 때는 write enable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오고 클락이 라이징하고 그럴 때 이제 클락이 라이징하고 write enable이 일 때
WD의 값이 A라는 주소로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조금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로지심에서 제공해주는 이 메모리, 램 메모리는 데이터 포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이제 32비트 이렇게 32비트 값이니까 여기 32비트 읽혀지는 값, 그죠? 이게 RD 값이죠? 이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여기 RD 값, 읽혀지는 값, 이게 RD 값이 되고, 그죠? 예. 그리고 여기가 어드레스가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8비트 주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8. 그리고 여기가 어드레스가 이제 A네요. A, 그냥 A.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클락, 여기 클락 있고요. 이게 클락이고, 라이트 이네이블 시그널이 있고요. 그러니까 또 라이트 이네이블 시그널 하나 또 만들어 줘야 돼요. 라이트 이네이블. 그리고 WD가 있는 거잖아요. 30비트 들어가는 데이터 WD. 그래서 입력으로 32비트 데이터가 필요해요. 32비트. 그리고 얘는 WD죠. 이름이 WD.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됐고, 그래서 얘가 어떨 때는 쓸 때는 여기에 이쪽으로 들어가고 읽을 때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랑 붙여 놓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만약에 읽으려고 하는데 얘가 쓸 데이터랑 읽는 데이터가 값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붙여놨다고 쳐봅시다. 근데 쓸 데이터랑 읽는 데이터랑 이렇게 다른 값이 되면 값이 컴플리트가 나가지고 이렇게 에러를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심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요거를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냐, 이거는 어떻게 해주냐면 라이트 이네이블일 때만 연결되게 해야겠죠. 라이트 이네이블일 때만. 그리고 얘가 이제 요 로드 포트가 있는데, 요 포트가 뭐냐면 읽을 때만 요 메모리 값이 출력되는 거예요. 읽을 때만. 그러니까 읽을 때만 보시면 만약에 1이면 if 1이면 메모리를 출력으로 이제 내보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rite enable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0일 때만 얘가 1이어야 되겠죠. 그때 이게 읽혀지는 거예요. 얘가 읽으려면 여기 읽을 때만 이 신호를 1이라는 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읽을 때 LD 값을 1을 줘라. 근데 지금 write enable은 쓸 때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반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not gate를 써가지고 여기에 not gate를 써서 쓰지 않을 때는 읽어라는 거죠. 쓰지 않을 때는. 그래서 값이 나가고, 만약에 write enable일 때는 얘가 이 값이 출력으로 나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write enable일 때만 write 값이 쓰려고 하는 값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write enable이 1일 때만
이 값이 여기에 연결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컨트롤드 버퍼를 사용해서 연결해 주는데, 이 컨트롤 버퍼는 뭐냐면 요 제어 신호가 1일 때만 입력과 출력이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북쪽을 보게 하고, 아이고, 북쪽을 보게 하고, 요 제어 신호가 왼쪽으로 가게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write enable이 1일 때만 그 쓰여지는 값이 요 데이터에 연결되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에러가 났죠? 요 에러가 난 이유는 간단하게도 이 버퍼가 한 비트짜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는 32비트이기 때문에 요 인버터도 32비트로 바꿔주면 문제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읽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값을 우리가 아까 저장해 놨던 값을 하나 읽어 볼게요. 로드 이미지로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 값을 읽었다 봅시다. 읽어서 이렇게 설정을 됐고요. 0번지일 때 이제 C라는 값을 읽어서 나간 거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여기에서 값이 0번지죠. 0번지에 C 값이 나갔죠. 그죠? 0번지에 C 값이 나오고 1번지 주소가 바뀌면 요 1번지에 있는 값이 나가서 이렇게 이제 읽혀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쓰고자 할 때면 1번지의 값을 우리가 요 값을 쓰고 싶어요. 요 맨 마지막이만 1인 요 값을 1번지에 쓰고 싶으면 write enable을 1로 바꾸고 클락을 라이징 시키면 이 주소에 값이 쓰여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메모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 이런 메모리를 제공해 준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로지심에서는 그런 메모리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이와 같은 메모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실습 내용으로 잘 설계해서 캡처해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